네, 종목 공감 시간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도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언젠가는 평가를 받게 마련입니다. 유망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추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 어떤 산업군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게 될까요? 네, 우선 일단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그 유비쿼스라는 종목인데 일단 그 세 가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미국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설비 투자 확대 수혜주를 좀 봐야겠죠. 그리고 정부에서는 ICT 컨버전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좀 수혜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T가 전국 기가 인터넷망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뭐 이 세 개가 겹치는 어떤 그런 수혜주를 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통신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통신주 가운데서도 ICT 컨버전스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유비쿼스를 준비하셨는데 일단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말씀하신 모멘텀을 반영하는 듯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유비쿼스 통신 중에서도 어떤 쪽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네. 그러면요, 일단 기업 개요를 조금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비쿼스는요, 통신기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 액세스망, 집선망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스위치, 그리고 광랜, FTTH 등의 어떤 그런 통신 장비를 주요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와 함께 이제 시장 전체의 거의 한 70% 정도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처가 일단 LG U+고요. 그리고 KT와도 거래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중에 국내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ICT 컨버전스 사업이 확대되면은 구체적인 수혜는 어떤 게 되는 건가요? 아, 네. 그것 또한 이따가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투자 포인트를 일단 4개 정도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 ICT 컨버전스가 되게 되면 일단 그 기존의 어떤 그런 외산 장비의 어떤 국산화라는 그런 쪽이랑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T가 대규모 기가 인터넷 투자를 했을 때 여기에 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향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점도 긍정적이고요. 자회사 실적 성장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가 인터넷이란 어떤 건가요? 네, 우선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어떤 그런 국내 유선 통신하고 과거 국내 유선 통신 투자가 어떤 축소가 되게 되면서 그 유비쿼스의 매출 역시 2009년도를 기점으로 점점 이렇게 좀 하향하게 되는 그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주가 역시 같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어떤 그런 업황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 KT가 2017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해서 전국 기가 인터넷망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그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망 투자와 별도로 네트워크 고도화의 어떤 신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유비쿼스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됩니다. 성장이 정체되었던 어떤 그런 기존 사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가 인터넷 투자에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광랜 같은 것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의 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국산화가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공공기관망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그 외산 장비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을 다 점유하고 있고요. 이제 새롭게 유비쿼스가 그 국산 장비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보시면은 그 유비쿼스가 올해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국 수력원자력 장비를 좀 수주를 받았습니다. 망분리 사업 관련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인천 그 무도 경기장 장비를 또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기업하고 그 공공기관망 장비 대부분이 외국산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국내 걸로 하자라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나 큰 기업들
기관들은 어떤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레퍼런스 체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네가 어디 수주 경험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는지 이것들을 체크해서 그 믿고 맡기는 좀 성향이 좀 강한데요. 한번 수주 경험이 생기게 되면 이게 좀 굉장한 경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규모, 그러니까 외국산 장비를 국산화하는 그런 이런 시장 규모를 한 2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유비커스가 이 시장을 모두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유비커스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T와 컨소시엄을 이루었고 한수원 망블리 사업 경험을 가지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천 무도 경기장 장비도 수주를 받았으니까 추가 수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네요. 장비 고도화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정부도 외산 장비를 또 국내산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시장이 국내 시장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앞서서 미국향 매출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향 매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 올해는요, 전체로 한 100억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는 이제 한 거의 11억 정도 매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커스의 어떤 그런 주요 고객사가 국내 통신사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 쪽으로도 어떤 그런 뭐랄까요, 포트폴리오 사업 관계를 확대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 미국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회사의 OEM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출 비중이 그 유비커스의 수출 비중이 한 1에서 2% 정도라고 됐을 때 올해만 해도 한 10%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유럽하고 북미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유비커스 또한 이쪽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매출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무선통신 장비 업체 등도 또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지금 도래를 하고 있다라고 증권사의 리포트를 봤거든요. 자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는 건가요? 자회사가 뭐 게임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모바일 에코라는 회사인데요. 그 라우터 등의 통신 장비를 이제 일본 쪽으로 매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제 지난해 여기 이 회사가 매출이 한 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만 23억 매출이 나왔고요. 그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기준으로 아마 그 100억 정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요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그리고 자회사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유비커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또 상단에서 접근하기에는 부담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먼저 실적 가이던스를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1,0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80억입니다. 지금 시총 대비 한 포워드 PER이 한 10배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그런 시가총액 대비 현금 비중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조정의 폭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그런 앞서 이야기 드렸던 성장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내년도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 상대적으로 또 더 낮아지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 시 매수 전략 이야기 드리는데 큰 조정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좀 길게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의 홍성배 연구원과 함께 유비커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